자, 11번 갑니다. 11번. 언제 문제야? 이거 이제 수능 21번. 그치? 봐봐. 결국 우리가 이제 2등급 이상 진출하려면 14번, 15번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14번이나 15번, 21번급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지수로그 함수야. 알았지? 오케이. 자, 이 약간 구조를 좀 보자. 어떤가 봐봐. 보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지 않니?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 우선은 구간이 있어. 0보다 크다 작다. 구간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 준표야? 그렇지. 절대값이 있어. 구간이 있고 절대값이 있는 지수로그 함수가 준킬러로 잘 등장한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그릴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래프가 기본이야, 기본.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 모든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지수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은 뭐야? 점근선이지. 그러니까 구간 있고 절대값이 있는 복잡한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는 결국 이 문제의 해결 포인트는 결국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y절편. 왜냐하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점근선과 y절편이 이 문제 주제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소리야.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없어. 이거 풀고 싶어. 그러면 그냥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점근선과 y절편을 찍어서 풀면 얼추 맞아. 알았니? 가보자. 자, x가 0보다 작은 쪽이 지수함수고 0보다 큰 쪽이 로그함수가 그려지고 fx는 t가 있습니다.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fx는 t,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 y는 t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그랬어.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이 서로 다른 실근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지 얘들아. 내가 y는 fx를 그리고 y는 t를 그려. 그렇지? 그랬을 때 저기서 말하는 실근의 개수는 이 두 그래프의 무슨 개수와 동일한 거야? 교점의 개수와 동일한 거야. 맞지? 교점 개수와 동일하다.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교점의 개수가 최대 몇 개만 나오도록 해야 되냐면 4개가 되도록 해야 돼. 교점의 최대값이 4가 돼야 돼. 이해되니?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세뇌 값값을 구하라. 됐어요? 준영이 알겠어? 민준이 알겠지? 준표 알겠지? 그 그래프를 볼 때 하나씩 그려볼게. 우선 절대값 그래프는 절대값 안에 거부터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부터 그려보자. y는 3의 x 더하기 2제곱의 마이너스 n. 얘부터 한번 그려보고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나 볼 건데 우선은 여기서 이 부분 여기 뒤에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n이란 요게 바로 어떤 거 역할이야? 말이 안 나온다. 점근선이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자. 자, 이게 우선은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n이라는 점근선이 밑에 그려져야 돼. 그치? 그런 다음에 그래프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점근선이랑 y절편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y절편 구할까? 자, 여기서 y절편은 준표야. 얼마일까? y절편은 x에 0 대입할 때 y값이지? x 0 대입하니까 y절편은 9-n이 되는 거야. 그쵸? 지금부터 그래프가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나 볼게. 첫 번째. 이렇게 돼서 y절편이 만약에 음수 쪽이 왔다라는 경우 하나가 있어. 그럴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절편이 뭐일 때 0일 때가 될 수도 있고 y절편이 0보다 클 때. 그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았니? 자, 그렇다면 세 가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나 좀 봐볼게. 야, 분필 컴온. 우선은 자, 절대값이니까 저표 올라갈 건데 이 마이너스 n이라는 점근선도 동일하게 올라가야 돼. 그래 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럼 자, 첫 번째.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올라가 그림이? 이렇게 되겠, 요 점을 기점으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그림. 이렇게 되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경우의 그래프다. 그치?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0이나 양수인 거 0인 경우 어떻게 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 괜찮지?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경우 또 0보다 큰 건 어떻게 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그림이 돼서 결국 그래프의 모양은 몇 가지가 나오는 거냐면 3가지가 나오는데 잘 봐. 우리는 어디만 그릴 거냐면 x가 0보다 작은 쪽만 그릴 거거든. 그치? 칠판 잠깐 집중해봐. 그러면 우리는 0보다 작은 쪽만 딱 봤을 때 어때?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만 또 어때? 도와줘. 야, 보라색 봐, 보라색. 보라색은 요것만 그리면 되는 거지. 노란색은 요것만 그리면 되겠지. 근데 핑크색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의 그래프 모양은 3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2개가 되겠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왼쪽만 볼게. 자, 이제 x가 0보다 작은 쪽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점근선 n을 올라가고 y절편의 크기에 따라서 y절편이 양수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물론 이 점은 파란색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일 수 있어. 아직 몰라, 알았지? 그 다음에 보라색이랑 노란색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되는 모양. 그치? 이렇게 되는 모양, 이런 모양 2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왼쪽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모양은 핑크색과 노란색 2가지 종류밖에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준표 알겠니? 맞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여기서 쭉 가는 모양이랑 한번 꺾이는 모양 2가지야. 이렇게. 자, 이제 0보다 큰 쪽을 가보자. 0보다 큰 쪽. 준영 알겠어? 오케이, 좋아. 0보다 큰 쪽 가면 저기도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것부터 그려보면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n입니다. 자, 얘도 한번 그려볼 건데 가보자. 자, 얘도 보면 이렇게 되죠. 얘도 보면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마찬가지 아니니 그림을 그릴 때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면 y절편이 음수인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되면 y절편이 0인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y절편이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 절대값을 취해보자. 절대값. 자, y절편이 음수인 경우 절대값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y절편이 양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그림을 그리고 싶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고 싶다. 그치? 그러면 가보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림 어떻게 돼? 자, 빨간색 핑크 봐. 핑크. 이렇게 되는 그림이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어때? 이렇게 그리든 건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냥 하나를 잡고 꺾이지 않고 바로 가는 그래프 2개가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합을 할 텐데 봐봐. 넘버링 매길게. 봐봐. 요거 1번, 요거 2번. 괜찮죠? 요거 3번, 요거 4번인데 생각해보세요. 1번하고 3번을 조합해보면 어떻게 돼? 잘 봐. 봐봐. 1번, 3번 조합해보고 2번, 3번 조합해보고 알았지? 다 조합할 건데 자, 봐봐. 만약에 여기서 1번하고 3번을 조합했다 쳐볼게. 1번과 3번을 조합했다고 생각해본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니?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1번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나 잡아. 그치? 요거 0보다 큰 쪽이야. 3번 조합했어. 이게 위아래 중요하지 않아. 대충 위에 있다 쳐볼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요 녀석이랑 y는 t를 그렸을 때 여기 y는 t를 그릴 때 나올 수 있는 교점 개수가 최대 몇 개야? 최대. 얘는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나오지. 그럼 우리는 최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1번과 3번 조합하면 안 된다는 소리네. 그치? 원리 알겠어? 오케이. 그럼 또 하나 1번과 4번을 조합해 볼게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니? 오케이. 어렵지 않지? 준표 알겠어? 오케이. 자, 1번. 1번은 요거 이렇게 되는 게 1번이고 근데 이제 4번을 조합하자. 4번 어떻게 꺾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는데 니네 이렇게 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는 몇 개밖에 없어. 최대 3개밖에 없지. 그래서 얘도 안 돼. 알았어? 감 잡았지? 몇 번 조합해야 돼. 그래서 2번과 몇 번? 요 4번을 조합해야 교점 개수가 4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2번과 4번을 조합해야 교점 개수가 4개가 최대 나올 수 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 잠깐 지울게. 요 1번, 3번 조합한 거랑 1번, 4번 조합한 거 잠깐 지울게.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2번과 4번을 조합하는 거예요. 갑시다. 자, 2번과 4번을 조합합니다. 그러면 자, 2번을 조합한다. 이렇게 되죠. 점근서 어떻게 있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뭐 요거 위아래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치? 이해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개수가 최대 몇 개가 나옵니까? 4개. 그치? 요거는 3개지만 어쨌든 교점 개수가 최대 4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2번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봐봐라잉. 니네 요걸 선택했다라는 소리는 이거 선택한 거지. 맞아? y절편인 9-n이 0보다 크다란 소리죠. 그래서 2번을 선택했다는 소리는 y절편인 9-n이 0보다 크다란 소리고 4번을 선택해서 4번은 뭐야? 4번에 요 꺾이는 거 요거야? 봐봐. 요거니까 4번은 요 y절편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 y절편 구하자. x에 0을 대입하는 거니까 2-n이야. 얘는 그래서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맞아요? 따라서 4번은 y절편인 2-n인가요? 2-n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는 n은 2보다는 크고 9보다 작은 범위에서 만족한다. 그치?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준표 알겠어? 오케이. 민준이 알겠어? 준영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떤 게 기본이야? 점근선과 y절편이 기준이 알았지? 이렇게 해서 11번 풀었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 출처 확인하시고. 어때, 12번? 자, 봐봐. 이번 올해 3월 모의고사. 맞아? 3월 모의고사 15번 문제야. 그치? 가보자. 자, 봅시다. 3월 모의고사 15번. 맞아? 준영 알겠어? 이번에 풀어봤던 거야. 가보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절대값이 있고 구간이 있습니다. 결국 점근선과 y절편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자, 세실수 APQ에 대하여 다음이 나와 있어. 얘는 P보다 작고 Q보다 큰 쪽에 이 지수함수를 그려라 그랬고, 얘는 P하고 Q 사이에 로그함수를 그려라 그랬는데, 한번 내용 좀 정리하자. 여기 어떤 말이 있어?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지. 그치? 자, 1대1 대응 잠깐 정리할게.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 뭐지, 준영아? 1대1 대응이란? 1대1 대응이란? What's mean? 기회 박탈. 준표, 1대1 대응이란? 기억이 안 나. 민준이. 하나씩 대응된다.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어디 가서 1대1 대응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첫 번째. 1대1 대응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 1대1 대응이야. 뭐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그치?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랑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된다. 그치?
근데 여기서 뭐 공역가치역 같은 부분은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실수 전체에서 전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문제가 이거야. 문제는 1대1 함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증가함수니까 무조건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는 증가함수, 이거 좀 위험한 발상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1대1 함수를 이렇게 얘기해. 1대1 함수를 교과서에는 이렇게 판정을 해. 어떻게 판정하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 그렇지? 1대1 함수를 판정하는 방법은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 자, 그랬을 때 교점이 오직 한 개만 나와야지만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알았어? 이거는 교과서에서 교수들이, 그치? 입 모아서 주장하는 판정법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통 봐봐.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설명을 잘못하면 위험하냐면, 증가함수면 1대1 함수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감소함수면 1대1 함수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치? 그런데 반대로 1대1 함수는 모두 증가할까? 1대1 함수 모두 감소할까? 이거 좀 조심스러운 발상이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증가함수는 1대1 함수다. 맞아요. 그렇죠? 감소함수도 1대1 함수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으로 왔을 때 1대1 함수는 증가함수다. 아닐 수도 있어요. 1대1 함수는 감소함수다.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이런 경우 생각해. 여기 주어진 판정법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돼. 이런 그림 어때? 이렇게 그려주면, 자, 1대1 함수 어떻게 판정한다고 그랬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이렇게 그었어. 교점 한 개 나오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어도 교점 한 개 나오죠? 이렇게 그어도 교점 한 개 나오죠? 이렇게 그어도 교점 한 개 나오지? 이렇게 그어도 교점 한 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알았어?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하면 되냐? 사실상 우리가 1대1 대역, 1대1 함수 관련된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우보다 이런 경우가 좀 더 문제로서 높아, 난이도가. 이해되지?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정리해볼게. 봐봐. 정리할게. 우리가 정확하게 앞뒤 만들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어때? 이 둘은 연속이잖아.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연속도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맞니?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봐봐. 함수 fx가 연속이야. 연속이라는 가정을 하고, 연속인데 1대1 함수래. 함수 fx가 연속이고 1대1 함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림은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야. 알았니? 이런 그림만 신경 쓰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연속이고 1대1 함수가 되면 그 함수는 뭐가 돼야 되고? 증가 함수가 돼야 된다. 혹은 감소 함수가 돼야 된다. 이 명제가 맞아지는 거라. 알았지? 이해돼? 하지만 봐봐. 이게 몇 번 문제야? 15번 문제야. 이해돼? 그리고 심지어 수원 문제, 수투 문제야. 수원 문제지. 자, 잘 들어. 1대1 함수 관련 문제가 수투에 등장하면 연속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겠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1대1 대응, 1대1 함수라는 주제가 수원으로 주어지면 연속이지 않는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준킬러급 주제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 좀 다르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수투는 연속인 게 많아. 수원은 물론 연속인 게 많겠지만 난이도 높아질수록 불연속이 보통 얘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알았어? 준표 알겠니? 민준이 알겠어? 준영 알겠어?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 오케이? 필기.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봅시다. 준영아 진짜 이해했니?
필기 아직 안 했니? 빨리 필기해라.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가볼게.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 점근선과 y절편이 중요하다. 그치? 가보자. 저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준표야. y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부터 그려놓고 꺾고 올리자. 알았지? 자, 얘를 그릴 건데 점근선이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점근선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되고 얘가 지금 0, 마삼을 통과하니까 여기를 통과하겠네요. 이렇게 되는 그림입니다. 혹시 몰라서 여기는 어때? 칠판 볼까? 2,0을 통과하지 얘들아. 그치? 자, 접어 올렸어. 점근선이 뭐로 바뀌는 거냐면 4로 바뀌고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그래프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 현재 지금 저 그래프가 되어야지만 한다. 그치?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는 그럼 3이 되겠지. 괜찮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함수를 그려볼게요. y는 a 플러스 로그 2의 x 얘를 그려봅시다. 얘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얘는 그림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맞니 얘들아? 그런데 증가하는 그림인데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그릴 게 아니야. 지수함수는 절대값이 있는 지수함수 꼴은 바깥쪽, p보다 작은 쪽과 p보다 큰 쪽만 그릴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그 사이를 그릴 거라고. 이해되니? 괜찮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참 재미난 게 이거야. 이 로그 함수는 뭐보다 큰 것만 정의가 되니 0보다 큰 것만 정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올 요 p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얘들아. 당연하죠. 로그 자체가 지금 x가 0보다 큰 쪽만 정의가 돼야 되므로 당연히 p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p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느 쪽에 와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어? 그럼 생각해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릴 때 무조건 다 만나도록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괜찮니? 자, 펜 잠깐 내려놔봐. 좀만 집중해봐. 자, 기초 문제. p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p가 0이거나 p가 0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럼 내가 얘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라고 두고 해석을 시작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1번 케이스부터 가봅니다. p가 0. 오케이? p가 0이면 어떻게 돼? 아, 여기가 p구나. 여기가 p. 여기가 p는 0일 때. 그럼 p보다 작은 쪽을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 p보다 작은 쪽만 그려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 여기 등으로 들어가야 돼. 왼쪽은. 알겠어? 그럼 q가 어떻게 q가 봐봐.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준표 잘 들어. 얘들아. 니네 생각해봐. q가 올 수 있는 거 되게 많지? 근데 q가 올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상황을 연출하자. 여기에 만약에 q가 온다면, 다시 말해서 y가 3일 때 이 x값에 만약에 q가 온다면, 여기서 q가 온다라고 가정하고 안 되면 그 안쪽이 오거나 바깥쪽이 오는 걸로 케이스를 확장하면 될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럼 이게 y가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도와줘. y가 3이 돼야 돼? 일로 와봐라. y가 3이 돼야 돼. 2x 마이너스 얘가 되지. 그치? y가 3 말고 y가 3 이거 지금 보니까 로그니까 안 될 것 같고 일로 가야 돼. 미안. y가 4가 될 때 여기 알겠지? y가 4가 될 때 x값을 구하면 얘가 4가 될 때 x값이니까 여기가 3이 나와. 알았어?
이해됐어?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잘 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좀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Q가 3이 된다면 우리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알았니? P가 0이고 Q가 3이 된다면 우리는 3보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 그림이 그려진다고. 됐어요? 이게 답이야? 몰라. 알았지? 몰라. 다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끝났죠? 얘는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은 3보다 작은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릴 거야. 이 파란색만 그림을 그려야 돼. 알았지? P하고 Q 사이니까 얘를 요 사이에 그릴 거거든. 근데 1대1 함수가 되도록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 요 점은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냐면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붙어야 돼. 여기 3에서잖아. 여기 3, 여기 봐봐. 여기 나올 때 이렇게 붙어준다면. 오케이? 괜찮니? 그럼 봐봐. 이 보라색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 X축과 평행선 그을 때 교점 하나 나오죠? 잘 봐. 이렇게 딱 그을 때도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 때도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점근선을 그을 때도 여기서 하나가 나오지? 점근선보다 큰 쪽 그릴 때 여기서 한 개 나오지, 얘들아, 교점이. 맞아? 준영 알겠어? 어려워. 준표 알겠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야. 요 로그 함수를 이렇게 붙여버려야 된다. 봐봐. 여기랑 만약에 잘 봐. 쌤 봐봐. 내가 만약에 얘를 자를 때 이렇게 한번 잘라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봤어? 응.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왼쪽 거 잘 봐봐. 한다.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어. 알았지? 응. 그래서 이렇게 잘랐는데 내가 만약에 요 정도가 되는 게 3이거든, 사실상. 이 3이 아니라 3보다 조금 안쪽으로 잘라볼게, 이렇게. 여기 3인데 내가 만약에 Q가 여기다 가정해볼게. 여기.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그림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 버리지. 여기서 우리 만약에 이 상태에서 Y는 딱 X축과 평행선 그을 때 교점이 몇 개? 2개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얘가 반드시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요 사이에서 교점이 한 개만 나오도록 하려면. 알았어? 얘가 봐봐, 끝났지? 요 점이 지금 X는 3, Y는 3이니까 일로 오세요. 이 로그 함수가 뭐 콤마 모두 지나야 돼. 3, 3을 지나야 된다는 소리야. 됐어요? 준표 알겠냐?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번 달 오늘 이거 안 하면 다음 달에 또 버벅거려서 안 돼서 오늘 해야 돼. 알았지? 응. 그래서 어디를 지나야 된다? 3, 3을 지나야 된다. 그 다음 또 뭐다? P가 0이면 Q가 3이다. 자, 아래 거에 대입합시다. A 플러스 로그 2에 3이 돼서 그 Y 값이 3이 돼야 되고 A는 그럼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로그 2에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그지? 문제 뭐 구할 거냐면 F2분의 P 더하기 Q를 구할 거야. 따라서 가자. P가 0, Q가 3이니까 우리가 뭘 구한다? F2분의 3을 구해달라. 그치? 자, A 더하기 로그 2의 X예요.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로그 2에 얼마 대입해 줄 거냐면 2분의 3을 대입해 주면 돼. 그치? 자, A가 이거야. 따라서 A가 저거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3 마이너스의 로그 2의 3. 이게 A가 되고 플러스 로그 2에 2분의 3. 이렇게 돼서 요거 로그 계산해버리면 답이 나오지, 얘들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아주 일반적인 거 말고 좀 매우 특별한 상황을 연출해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알았지? 두 번째. 이거 니네가 해봐. P가 0보다 크면 당연히 될 수가 없어. 알았지?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없고 P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풀이 마무리할게. 알았지? 카메라 꺼주고.